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문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 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초과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의상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초과경정예산안 예비심사위권 및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위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우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부 공무원 소개와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영우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산업건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세구 관리시설부장입니다. 조용관 건설부장입니다. 예,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은 기존 예산액 대비 498만 원이 증가된 80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기존 예산액 대비 8억 9,200만 원 감액된 326억 5,900만 원입니다. 예산안 651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8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 내역으로 2021년 노후가로동 교체사업 시비보조금 정산 이자를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32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비 및 정기검사 수수료 집행잔액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금까지 호계, 신촌, 매곡, 여천 1 등 4개의 철도 횡단 건널목을 관리 운영하고 있었으나 울산 포항간 동해남부선 복선화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호계, 신촌, 매곡 등 3개소가 폐선되어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위탁경비 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장도로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 잔액 등 집행 잔액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조물 배상 신청 건수 감소 및 그에 따른 배상금 지급 집행 잔액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재생 골재 58,368톤을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골재 수요가 감소되어 27,368톤이 감소된 3만 1,000톤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 잔토 처리장 운영비 2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입니다. 직원들 인사 발령에 따른 호봉 조정, 가족 수당 등 각종 수당 조정 등에 따른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3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9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세입 예산은 도로 사용료 수입 8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극경사지 상시관리 개척 체제 구축 및 강력시도 정비 등 지방 교부세 수입이 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9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8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본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기본 행정지원 예산으로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3페이지입니다.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에 12억 9,300만 원이 증가한 23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4페이지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지급 용지 등 도로보상 소송 결과에 따른 판결 배상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개설 및 확장에 따른 기공식 등 행사 운영 비용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옥동 농수 1구간 준공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한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3억 원, 윤리 3동간 도로 개설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에 의한 사후평가 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력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철도 횡단 건널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천 1 철도 횡단 건널목 경비 위탁 예산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함몰, 도로 포장 등 이덕 관리 등을 위한 포장도로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영조물로 인한 손해배상 발생 시 신속한 시민보상을 위해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비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범수로 등 8개 노선 32.21km를 도로대장 전산화를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매설 관로 등에 의한 도로 공동발생 및 지반 침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반탐사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기설도로 정비를 위해서 내년도 노후 도로 포장, 보도 정비, 배수도 정비,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 지방교부시에 20억 원을 포함하여 강력시도 정비 예산 10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도 주민 참여 예산으로 반영된 강력시도 정비 예산 5억 5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6페이지입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노후 및 파손된 도로 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를 위해 소방안전 특별교부시에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도로 건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점용로 부가 징수에 따른 구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1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7페이지입니다. 도로 보수 정비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 강력도로 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아스콘, 안전시설물 등 도로 보수 자재 구입비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환골재를 생산하여 보급하기 위한 장비 임차비 등 순환골재장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8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우문터널 유지관리 해박에 따른 우문터널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당, 급경사지, 옹백, 고가차로 등 각종 도로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교당 포장 보수로 주행성 확보 등 강력시도 교당 포장 보수공사비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교 연합기반 안전화를 위한 학생교 교통약자 보행 개선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시 붕괴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에 대한 상시 개척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한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급경사지 상시 개척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시에 3억 원을 포함하여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조명 확보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로등이 없는 구간에 대해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한 신규 가로등 설치 예산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및 유전 등으로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기 위해 소방안전특별교부시에 10억 원을 포함하여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9페이지입니다.
터널 지하보도 조명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터널 지하차로 지하보도 조명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 운영비 1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터널 지하차로 지하보도 전기 기계 설비 등 기존 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해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터널 지하차로 지하보도 등을 이용하는 차단 및 보행자 등의 안전한 통행 및 보행을 위한 조명시설 보수공사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9페이지 하단부터 1203페이지까지입니다. 본부지검 및 청원경찰 공무지에 대한 인력 운영비 4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본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영 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정주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는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건설 전문위원 윤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보고서 57페이지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400만 원이 증가한 80억 원이며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8억 원이 감소한 326억 원입니다. 다음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세출 예산 주요 정감 내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으로는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서안 656페이지 철도횡단건널목 경비기탁 1억 4,900만 원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보고서 77페이지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 원이 증가한 95억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288억 원입니다.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주요 정감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서안 1195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으로 광역시도 정비 5억 5,300만 원 신규 편성 사유와 예산서안 1198페이지 급경사지 상시 개척관리 체계 구축 6억 원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대하여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예산 제3회 추경 예산에 보면 철도 횡단 건널목 경비 위탁 경비가 1억 4,9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 건널목 개당 촉지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호계, 신촌, 매곡, 여천 1 그 4개 횡단 철도목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울산 포항간 동해 남부선 복선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호계, 신촌, 매곡은 폐선이 되고 그래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위탁 경비 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저희들 광역시도 정비 사업비 5억 5,300만 원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참여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의계단 예산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 동구에 봉수도가 있습니다. 봉수도에 한 400m, 또 북구 하봉동에 한 300m, 도로 포장을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게 반영된 사항이고 나머지 하나는 범서 장근길이 있습니다. 장근길에 안전현서 한 200m 정도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반영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극경사지 상시 개척 관리 체계 구축 6억 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국비 3억하고 시비 3억에서 총 6억이 되는데 저희들 극경사지 중에서 사면 유실 이득이 있는 극경사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대표적으로 동구 성내지구하고 현대 미포 3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시 개척기 비가 많이 온다든지 지진이 있다든지 이러면 진동 이런 걸 감지할 수 있는 개척기를 설치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그걸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개척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이 두 개 지역은 좀 사면 유실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자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 두 개는 국비 포함해서 12.3억 해가지고 전체 6억으로 저희들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 안전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 종합건설본부 전체 지난 행감도 준비하시는 각 관리부장님과 또 건설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또 뒤에 일부에 계시는 과장님들 정말 사무관들이 정말 일선에 고생 많았고 특히 울산의 전체 도로망은 정말 모든 거는 종원에서 관리 다 하고 거물줄처럼 얽혀 있는 또 도로망과 또 그다음에 시민들 불편함 없이 가로등부터 실제 하나하나 또 설치하고 또 관리함에 너무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제 2022년도 추경과 2023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 중인데 의원들이 질의에 성실히 또 답변해 주시고 여러분이 답변에 따라 또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음을 염려해 주시길 바라면서 원래도 또 답변 잘해 주시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이후 추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순서에 따라 김수정 의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수정 의원입니다. 이영무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2022년 3회 추경, 2023년 당초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대해서 3회 추경과 2023년 당초 예산을 포함해서 함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회 추경에 보면은 656페이지 무인 단속 카메라 운영 정기검사 내역에 보면은 감액이 2천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 당초 예산에 1194페이지 보면은 무인 단속 카메라 정기 검사 및 수수에 대해서 또 5천만 원이 정액이 되는데, 이거 2023년도는 2022년 3회 추경에 삭감이 되었고, 또 2023년도에는 당초에서는 이 예산이 또 신규로 편성됐습니까? 지난해에 6천만 원에서 4,500원 정액된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네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저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무인 단속 카메라가 한 예. 22대 정도 있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는 저희들이 일단 설치를 하고 준공과 동시에 경찰청으로 무상 대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 책임 기간이 2년 동안이 있습니다. 2년 동안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3회 추경에 저희들 2천만 원이 삭감된 거는 작년도에 산업로가 또 준공이 됐고 옥동농수 1도로 구간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준공된 요 두 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정기 검사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때는 시설비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시설비 안에 포함해서. 그래서 시설비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 지급한 검사를 받는 바람에 2천만 원이 감액됐고, 예.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저희 정상적으로 일단 22대에 대해서 통신요금, 전기요금 그리고 전기 검사 수수를 같이 종합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또 유도성 또 이렇게 유도리 있게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공운영비에도 집행이 가능하지만도 그 시설을 하면서 그 시설비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3회 추경 때는 저희들 2천만 시설비도 집행 때 2천만 감액됐고 당초 예산은 정상적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3회 추경에 감액됐는데 당초 예. 예산은 이렇게 정액됐는데 네네.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게 24달을 했습니까? 네, 22대 정도 있습니다. 예. 잘 운영해 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감액되는 부분이 없도록 무인 단속 카메라가 우리 또 정서를 많이 요구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3회 추경에 삭감됐다 하는 것은 네.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2023년도에 정상적으로 또 정액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차후에는 2023년도에는 감액시키지 말고 네네.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광역 도로 유지에 보면은 우리 또 3회 추경 656페이지 보면은 포장도로 유지 관리 용역입니까? 용역에 대해서 부분이 있고 2,800만 원이 삭감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광역도로 1195페이지 보면은 포장도로를 대한 정액된 부분이 있고 이게 특히 봉수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봉수로에 대한 그 주민 참여 예산 동구에 있는 봉수리 그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광역 지금 행감 때도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로에서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도 유지 관리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불구하고 광역도로 유지 3회 추경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2억 2,9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물론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삭감되었는데 물론 1195페이지에 대해서는 또 정액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 그런데 왜 제가 묻고자 말씀드리고자 싶은 내용은 이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3회 추경에서는 세부 사항이 있는데도 있지만은 왜 이렇게 2억 2,9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키는지 네.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는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우리 예산은 장관 항이 있습니다. 그 예. 큰 항목에 강력도로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그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성격이 강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 항목에 맞게끔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 횡단 건널목 경비 위탁에 또 삭감된 부분이 있었고 포장도로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요 낙찰이 좀 있어가지고 그 집행 잔행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 영조물 배상 공개는 지금 저희들 이제 영조물로 인한 그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해주는데 이 배상 건수가 좀 적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2억 2,900만 원이 그 3회 추경에는 감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되고 그리고 당초 예산에 보면은 저희 강력도로 유지 관리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정액됩니다. 그건 이제 포장이라든지 도로 포장, 노후도로 포장이라든지 보수, 배수도 정비 이런 항목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전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유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부분이 또 중요하지만은 이거 역시 3회 추경에도 이것도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세부 사항에 대해서 낙찰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도로 유지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당초에서 1198페이지 보면은 401에 통계목 401의 01에 도로시설 유지 관리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론 광역 도로 교면 포장 보수 공사를 위해서 세부 내용이 신규 내용이 잡혀져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8억 정도 삭감됐어요. 이거 그럼 도로 관리 유지를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거는 또 삭감시켰어요? 이거는 지난해보다 감액시켰어요. 그럼 1198페이지 두 번째 칸에 401-01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 우리 건설 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부장입니다. 도로 포장 유지 관리비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재난관리기금으로 예. 선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당초보다. 물론 그 재난관리기금이라 하지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유지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하면서도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항에 정액된 부분도 물론 일부 구간에 대해서 재포장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도로시설 유지관리비의 1198페이지에 대한 사항에 물론 뭐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북이 문명이 틀리는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이 18억 정도가 삭감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장님이 이렇게 간편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우리 알기 쉽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재난관리 어떤 재난관리기금에서 어떤 품목에서 어떻게 왜 이렇게 지난해보다 삭감되었는지 알기 쉽도록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 도로시설 유지 관리하는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예. 늘어났는데 이거는 이제 의원님 말씀한 이 부분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예. 그 항목이 있습니다. 예. 요런 항목에 돈을 쓰라, 요런 항목에 돈을 쓰라 있는데 요 중에서는 강릉시도 강릉시도 교면 포장하는 보수공사가 있고 학생교 교통약자 보행령 개선 사업 특정 목적이 있는 사업들은 그 목적이 준공이 되면 또 그 예산이 또 이렇게 다음 연도에 준공이 2022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네. 다음 연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목적적인 예산이 이번에 한 항목이 빠지는 바람에 1,018억이 감액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도로 유지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목적 사업비는 예. 목적 사업 외에 네, 그렇습니다. 예.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설명을 해주셔야지. 네. 18억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왜 이렇게 삭감되는지 부분을 가지고 네.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네.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네. 부장님도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내용에 한번 검토를 확실히 하시고 오셔야지. 그래야 답변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같습니다. 학생교 교통약자 이런 거는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9억을 잡아놨다가 설계를 하고 하니까 3억 5천이 또 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이걸 확보해야 된다고 이래 돼 있었고 그런 부분이 이제 또 빠지고 일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옵니다. 네. 네네. 광역시도 이게 경북 서구동에 주기예산 3기 예산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네네. 도로파장 후보 이 네. 내용이 어떤 건지 예, 저희를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주민참여 예산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해가지고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에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그 동구 봉수도입니다. 봉수도에 아닙니다. 그 봉수도 400m만 저희들 포장한 예. 동부동 쪽입니다. 동부동 예. 그러니까 봉수도 현대패밀리 서부 2차 아파트 그 인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김세영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백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이영우 본부장님, 오세국 부장님, 조영관 부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656쪽에 보면 건설단토 처리장 운영과 관련돼서 2억 2천만 원 정도가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 그 설명 자료에 보면은 21년도 생산량 대비 22년 생산 예정량이
3만 1,000톤으로 줄어서 이 금액이 이제 남았다고 했는데 21년도 생산량 5만 8,368톤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추원되었습니까? 예, 저희들 이제 그 수산골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네. 그따 장비들 임차를 하게 됩니다. 파쇄기, 그 파쇄기도 있어야 되고, 덤프트럭도 있어, 로드도 있어야 되고, 장비 임차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장비를 운영하는 인건비가 또 들어가고, 거기에 잔토 처리장을 유지하는 비용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작년에 이제 평균적으로 한 5만 8천 톤에서 6만 6천 톤까지, 올해는 6만 6천 톤까지 예상을 했는데 6만 6천 톤까지 생산될 것으로 저희들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설 경기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가 좀 위축되면 여기 줄고,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면 이게 또 많이 수요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아시겠지만 건설 경기 전반적으로 또 위축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한 2만 1,000톤 정도가 감소되고 연말까지 3만 1,000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도 저희들 이제 그 건설 산업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그냥 폐기하는데 예산이 또 소요됩니다. 폐기하는데. 근데 이걸 재활용하다 보니까 저희들 전반적으로는 저희들 이 수산골재장을 운영함으로써 수입이 많이 늘어나,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21년도 그러면 예산은 지금 예산이 지금 안 잡혀 있는데 이 이제 58,368톤을 이 생산량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21년도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투입됐습니까? 어떤 예산이? 예. 요 지금 추경 자료 설명 자료에 보면 이 예산은 그러면 따로 책정하지 않고 22년도에 따로 이래 책정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4억 5천만 원. 네네. 21년도 예산에는 뭐 어떤 예산을? 21년도에는 저희들 그 항목이 수산골재 건설 잔토 처리장 운영에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 빠진 것 같은데 해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잔토 처리장 운영과 관련된 21년도 예산이 책정돼 있었다면? 네, 있습니다. 네네. 그때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묻는 건데 그 예산이 이제 22년과 거의 준하게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네. 이거 나중에 예산 빠져는 할 수 없고 예산 책정된 예산들 한번 참고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요 관련 자료들 좀 이렇게 작성하실 때 세밀하게 좀 작성하셔가지고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4억 7천 잡혔습니다. 4억 7천만 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 경기 때문에 기인했던 사항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초 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될 겁니다. 1194쪽에 보면 포장도로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돼서 1억 원 이렇게 책정돼 올라왔습니다. 이 이제 본부장님 이거 제가 잘 몰라서 포장관리 시스템이 무엇이냐를 인터넷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네네. 찾아보니까 네네. 영문 이니셜로 PMS 이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네. 포장관리 시스템이란 도로 포장의 관리와 관계되는 모든 행위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이제 포장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도로 포장을 우리가 관리하게 되는데 네네. 그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들 포장 도로 관리 시스템인데 여기는 세 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도로 함몰, 포톨 이런 이득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포장, 도로를 포장하는 또 이득도 들어가 있고, 또 저희들 도도 대상을 전산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에 관계되는 모든 이득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를 하다 보면
수십 번의 싱크홀도 1년에 한 2,000건 정도 이렇게 저희들 그 포장을 하고 각종 포장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포장이 주기적으로 어떻게 언제 포장이 되고 언제 관리가 되고 이런 이력들을 전부 저희들 포장하고 나면 이 시스템에 다 저희들 전산 입력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전산 입력을 시켜 놓으면 그걸 보고 저희들 이건 앞으로 이건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그러면 조사를 할 때 구간에 대한 샘플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사를 하죠? 저희들 전체를 다 조사. 이 말 자체도 549km가 광역도로인데 네. 그거를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본부장님께 제가 이걸 이제 묻는 이유가 이제 도로 현장에 이제 교통 경체 현상이나 주로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이 이제 도로 파손과 관련된 더 씌우기 공사를 지금 많이 하는 현장이 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경제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신속하게 도로 전체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유지하면서 얼마나 유익한 형태의 용역인가 싶어서 제가 이제 자세히 이제 한번 여쭈어보고 또 그러한 어떤 더 씌우기라든지 또 파임 현상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본부장님께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이제 구간을 선정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실무적인 기술적인 측면을 좀 잠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부장님이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포장관리 시스템이라는 거, 이거 구축이라는 것은 실제로 2019년도에 그때 일제 조사를 다 하고 시스템을 해놔놨습니다. 해놔놓고 매년 이제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놓는 거를 관리하고, 그거를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기가 계속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활용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했는데 이제 용역비가 한 8천만 원씩 이래 집행잔액 입찰 보고 나면 이제 집행잔액이 한 8천 몇백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잔액이 이제 보면은 추경 때나 이래 보면 삭감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직원들은 막 수시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공사를 했는데 그 언제 공사했는지도 또 직원들이 바뀌다 보면 또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공사한 걸 전부 다 이 관리 시스템이라 입력을 다 시켜 놓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언제 우리가 보장을 했다, 이 부분은 언제 좀 아직 남아 있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 이 통계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몇 년도 어떤 사업을 구상한다든지 이 도로는 해야 되겠다, 포장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전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PMS 업무 내용 이래 가지고 조사 구간을 선정하고 선정된 구간을 조사하고 조사도로 분석 및 포장 상태를 평가하고 보수 공법을 결정하고 보수 시기를 결정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 맞죠? 이렇게 했고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이제 배수성 포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실질적으로 현 지금 아스콘으로 하는 보수가 경제적으로 싸게 든다고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이게 아스팔트 공사를 이제 배수가 되는 아스팔트를 제가 일본에서 봤다고 하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신기술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파악된 것은 없는지 그대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시공하는 아스콘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료의 변화를 통해서 내구성을 좀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님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 저희들이 5분에 보통 보면 계절 아스콘으로 포장을 다 하고 이러하다 보니까 교랑이나 이런 데 보면 5년 주기로 이래 좀 다시 재포장, 5년에서 10년 안에는 재포장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발생해서 저희도 이번에 특별히 특허 제품이 규사를 이용해서 규사하고 뭐 섞어가지고 성분을 하는 그런 포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영구적인 포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도 하지 않은 특별히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들의 공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단가가 실제적으로 우리 통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비싸기는 하더라고요. 비싼데 그 포장을 저희들이 베네골에 한 군데 베네교에 그 한번 해놔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포장을 한번 해보니까 공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게 아직까지 조금 더 그래도 돼야만이 저희들이 이제 활용할 것 같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저희들 또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개발이 되고 하면은 그 상용화되면은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접목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초기 비용은 좀 많이 들더라도 이제 내구성이 좀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예. 보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그런 재질의 개발, 공법의 개발이 필요한 것 아니냐. 예, 맞습니다. 이런 어떤 기후 변화는 우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의 옛날의 아스폰 이것이 계속 재질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이냐, 재질 변화를 동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러한 토론의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초기반을 더 들더라도 내구성이 그만큼 가면 그것으로서 변화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예, 저도 여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고 동절기에 왜 그러냐면 그 베네골 그런 지역은 또 눈도 많이 오고 하니까 눈이 오고 기후 변화도 하면 검증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거 아이가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검증이 되고 하면은 저희들이 자기들도 회사에서 포장하는 기술을 더 그래도 시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단가가 좀 낮아지고 하면 저희들도 대폭적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하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도로를 관리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부탁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홍유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유준 의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이영우 본부장님, 그리고 오재국 부장님, 그리고 조영환 부장님, 이하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추경 준비와 또 내년도 당초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경하고 그 당초 예산하고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56페이지에 보면 무인 단속 카메라 운영비 및 그 정기 검사비가 2천만 원 반납이 됐습니다. 그죠? 그 내용을 보면은 당초 예산 편성 때에 가천 중소기업 단지 진입 도로하고 8개 사업에 대한 검사비를 이제 반영을 했다가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저희들 올해 산업로가 준공이 됐고, 예. 옥동 농수 1 도로가 준공이 됐습니다. 거기에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는 저희들 지금 준공 시점이니까 예. 그 시설비 안에 시설비에서 2천만 원을 저희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운영비 2천만 원이 남고 시설비 2천만 원 집행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이 감액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는데 두 곳 다 이 예산은 정권에서 잡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양쪽에 다 잡을 게 아니고 한 군데만 잡고 했으면은 반납할 이유도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산업로라든지 예로 이 구간에는 우리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국비 사업으로서 이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그래서
예산도 절감도 되고 그 시설비로 해가지고 먼저 이걸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국비 부분에는 일단 반영이 됐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리고 그 추경에 지금 보면은 인건비 그 관련해서 호봉제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그 울산시 산하 기관들이 보통 보면 이제 호봉수를 그 공무원들 평균 인자 호봉수를 반영을 했다가 또 실제 근무하시는 우리 그 공무원들 또 호봉수하고 그 차이 나는 부분을 반납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반납하는 부분이 좀 많으면 예산 그 정의로서는 좀 그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매년 이런 형식으로 갔어야 되겠느냐. 네. 직원들 이제 뭐 인원수하고 다 그 파악이 될 거고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중간에 이제 교체되는 우리 그 직원님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추경이나 이런 데서 그렇습니다. 반영이 되면은 네. 좋지 않을까. 네. 너무 일방적으로 이제 그 공무원들 평균 호봉수에 맞추어서 많이 잡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그 호봉수 차이 나는 만큼 또 반납을 매년 이제 되풀이해서 이래 하는 부분이 맞는가 이래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좀 그 본부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좋은 지적인 것 같고 저희들도 매년 이 부분이 되풀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인건비는 또 보수적으로 이렇게 탈탈하게 잡는 부분이 당초 예산에 그래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저희들 중앙건설본부는 조직의 특성상 또 갓승진을 했거나 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평균 호봉으로 예산을 일단 먼저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갓승진한 분이나 또 신규자들이 저희 종군에 많이 옵니다. 종군에 있다가 다시 또 발령받고 본청으로 가고 막 이런 인원 시스템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종군에서는 사실상 뭐 저희도 고참 직원이 많이 있고 호봉에 맞는 직원들이 와가지고 근무하면 참 좋겠지만 또 전체 조직 운영상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이게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예측을 한다고 하지만도 이거 인건비 또 부족하면 또 어떤 문제가 또 부족하면 또 부족한 데는 또 문제가 있고 또 남으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측은 하지만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저희들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고 하여튼 최대한 의원님 말씀처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최대한 예측을 해가지고 이 차익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 계속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뭐 그 수시로 이제 그 조직 간에 이제 또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제 그런 불가피한 점은 뭐 인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조금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예. 반납 부분이 조금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고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초 예산과 관련해서 1196페이지에 보면 도로 점용료 이제 자치구에서 도로 점용료를 받아서 이제 시로 그 반납을 이제 납부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그 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동구하고 울주군이 이제 조금 그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6,900만 원이나 그 줄어들었는데 이게 그 한 3분의 1 정도가 그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됐죠? 도로 그 점용료라는 게 갑자기 그 수요가 줄어들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만 도로 정료는 그 징수조에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부가 징수는 구군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30%는 다시 구군에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한 17억 정도. 그나마 다른 구군은 다 늘어나 가지고
올해 한 8억 5,900만 원 증가돼 가지고 전체는 한 56억 8,800만 원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네. 잡혀 있는데 동구만 지금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감소돼 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감소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동구 지역에는 도로 점용료는 좀 다른 아마 그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용을 동구 지역은 그런 거죠. 뭐 다른 중고 시설이고 다른 어떤 공공 시설물로 많이 포함이 되고 개발이 이루어진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구 지역은 이렇게 한 6,900만 원 정도 감소해서 저희들한테 아마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뭐 대충 뭐 부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을 네. 3분의 1이나 도로 점용료가 줄어들 수가 있겠는가? 이제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이제 해소가 안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뭐 물론 뭐 도로 점용료를 받다가 또 들어가는 뭐 입구라든지 예. 그 점용하는 부분을 공공시설물로 네. 바뀌면 네.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네. 그게 그렇게 3분의 1씩이나 그렇게 줄어들 수가 있겠는가? 요 내용을 예. 동구청으로부터 한번 자료를 정확한 받아 예. 보입시다. 받아보고 네.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백연조 의원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도로 관리와 관련해서 이제 1195페이지에 보면 이제 광역시 시도 정비 포장 보도 배수로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구에 이제 침수지역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동구 지역의 지방 탐사 또 찬물락 일대 한번 더 배수도 문제 전반적으로 저희들 내년도에 저희들 전반적으로 그 일대를 이전을 한번 점검해 볼 그런 계획이 있고 점검해가지고 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예, 홍유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훈 의원입니다. 2022년도 3차 추경 및 2023년도 당초 예산 관련해 가지고 수고해 주신 이영우 본부장님이야 간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 관련해서는 앞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할 질의는 없을 것 같고요. 당초 예산에서 올해 이제 2회로가 완전히 개통이 됐는데 내년부터 이제 사후 환경 영향 조사 용역이 들어간다고 161페이지입니다. 이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사후 환경 영향 조사뿐만 아니라 제가 2회로 공사하는 상황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공사 기간이 늦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면 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사면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어떻게 지금 향후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는지 좀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설부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로 부분은 공사할 당시에 사면이 또 붕괴되고 이래서 그 보수 보강을 다 했고 지금은 사면 붕괴에 대해서는 뭐 거기에 그 우려는 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 점검도 사면 쪽에 집중적으로 또 했고 그래서 그 조금 먼저 보수 보강을 요구한 거는 저희들이 다 지금 보수 보강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조금 부족한 내년 당초 예산에서 또 할 계획으로 잡혀 있고요. 아직까지 그러면 사면에 대한 부분에 보수 보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근데 저희들이 사면 안전 점검을 합니다. 네. 매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점검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또 보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예로 구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 문제점은 지금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차바 태풍 때 좀 발생했던 거는 공사 중에 공사 발생한 중에 해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편입 부지도 좀 더 추가해가지고 사면을 좀 완화시키고 네. 지금 생태 터널 구간에 그 구간이 좀 되겠습니다. 구간도 좀 사면을 좀 완화시키 가지고 녹색도로 또 하면서 사면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해 나간 상태입니다. 네, 그 여러 그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면에 대한 부분이 한 몇 번에 걸쳐서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맞습니다. 주민분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관련해 가지고 조금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야겠다. 혹시나 대비해서. 저희들도 사면하고 뭐 그런 게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또 조사를 하고 그게 조금이라도 이제 뭐 좀 보강이 요구되는 건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그 보강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하게 그 확인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170페이지에 보면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으로 해가지고 작년부터 2022년부터 2023년 이후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로대장 전산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는 이런 전산화를 통해서 어떻게 체계적인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이제 도로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이 대장, 우리가 이제 문서로 이런 대장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들 2012년도에 도로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 전산화로 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도로를 저희 전산화도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17년도부터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력시도가 487km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 한 48.7% 된 237km 정도 지금 대장 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자료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현장 조사도 하고 측량도 하고 데이터베이스 하도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작업이 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저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237km 정도 지금 돼 있고, 내년에는 저희를 한 범서로 또 큰 4차선 도로 위주로 범서로 인원해가지고 한 32.21km 정도 저희를 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도로 대장이 전산화됨으로써 저희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이게 다 노출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도 그 도로상에 어떤 시설물이 있고 어떤 시설물 언제 또 지어졌고 뭐 이는 종합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전산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종합건설본부 입장에서 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희들 이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 도로는 용역을 좋아서 하고 있고 우리 정부 담당관실에 또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사이트에 도시정보 기능사업 해가지고 거기에 저희들 사이트를 협조를 받아가지고 계속 작업을 같이 용역사 정부와 담당관실 저희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68페이지 보면 포장도로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포장도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별도로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얘랑은 연관성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우리 이제 입력 작업을 하는 거는 이제 도로대장 전산화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하고 나서 여기 이 사이트에서 같이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한 그 유지보수 이력들이 다 연계돼서 예, 그렇습니다. 들어간다라는 이력도 얘기죠. 되고 있고 이제 통계도 저희들 손쉽게 뽑을 수도 있고. 그럼 그 그래서 유지보수하는 뭐 업체 이력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정보들이 다 담겨 있다라는 네, 걸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토대로 향후에 그 우리가 광역시도 정비라든지 유지보수에 대한 계획을 잡을 때 그걸 기반으로 잡을 생각이신가요? 아니면은 현재 지금 이렇게 저희가 보면 광역시도 정비나 뭐 노후 가로등 정비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요? 저희들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를 뽑고 그다음 그 어떤 구간에 그 구간 위에 있는 도로 시설물이 뭐 언제 설치됐다든지 그 대충 이력이 나옵니다. 그럼 그 이력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시기를 이제 측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또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어떤 도로 포장도 언제 했는지. 언제 했는지, 그럼 언제쯤 또 해야 될 것인지 저희도 예측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저희도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하고 보도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예, 정보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전산화 그러면 용역이 언제쯤 다 완료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강릉시도가 한 487km 정도 되는데 이걸 다 하려면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한 전체적으로 한 228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 막 조금씩 해마다 1억 내지 2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25년도 좀 되면은 48.7km 전체를 전산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전산화를 통해서 어떤 체계적인 도로나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점이라 볼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잘 이루어지는 그렇게 좀 체계화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좀 빠른 시기에 조기적으로 좀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00페이지에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이 있는데요. 이게 1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이제 미불용지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한 15억 정도 저희들 합니다. 그 도로를 이렇게 개설하다 보면은 옛날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보상을 안 준 상태에서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이 이제 인원이 계속 이제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로에 대해서 저희 보상을 해야 돼. 보상을 해서 저희 그 공용 도로로 공용 시설물로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한 10억 정도 해가지고 한 2,625 해바 정도를 저희 확보한 사례도 있고 계속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순서대로 저희들 예산을 범위 내에서 인차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김정임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 종합건설본부는 뭐 정말 시민들의 불평과 도로관리 여러 가지 해결하다 보면 정말 사업은 거지놓고 쉽게 말하면 뒤치다거리 다 하는 부서인데 고생 많고 특히 방금 우리 김종윤님 질의했는 내용에 미불용지 그건 정말로요. 도로로 이미 개설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예산 확보 못해가 있는데 아직까지 15억 편성해서 그리고 이거는 소유주가 용지에 대해 가지고 청구하기 전에 이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이 얼마든지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몰라서도 못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예산 확보해서 순영한 15억 이대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순차적으로 해서 전체 파악 다 해서 이거는 빨리 해결해 줘야 됩니다.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사용 점용하는 건 점용을 받으면서 오히려 미불용지
집행부 우리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분들한테 지불하지 않는 거는 앞뒤 없는 예산 알겠습니다. 구조이고 뭐 우리 건설 본부장께서 잘 판단해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다 집행하고 합니까? 어디입니까? 일단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그 사실이 맞는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맞다면은 저희들 연차적으로 계속 한 매년 15억 정도 예산 확보되니까 그 신청한 순서대로 보상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순서대로 예. 지금 현재 올해에 맞는 2020년도에 수명이 들어왔다. 네. 크게 금액 관계없이 수명이 들어오면 다 해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족한 범위 것은. 내에서 올해 또 15억 그러니까 예산 범위 집행하고. 내에서밖에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큰 덩어리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 자꾸 후순을 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 편성해서 순위라는 거는 금액 순위가 아니고 순서별로라도 빨리 다 금액이 크든 적든 다 해줘야 맞거든요. 네네. 그 예산에 맞춰가 순위를 결정하지 말고 그러면 순위에 따라 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렇게 해주시기 잘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그리고 광역시 정비 이제 여러 도로는 광범위하다 보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을 확보 그리고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참 부족해서 이 부분을 항상 밀리는데 우리 도로 포장이 그럼 내구연한을 몇 년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이제 국토부 지침에 보면은 도로는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실제 10년 못 가잖아요. 지금은 어째 이제 차량도 많고 또 중량이 많은 중대형 차량들이 많이 운행하다 보니 울산은 그렇습니다. 그 대기업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5년에서 6년 정도는 포장을 다시 재포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시내 혼잡도로는 5년도 짧습니다 보면은. 네네. 뭐 아시잖아요. 네네네. 민원에 대해서 많이 제기되고 뭐 결국 우수는 침투로 돼가 겨울철 봄 지나고 이제 봄철 되면은 엄청나게 뭐 포털 같은 경우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이 잘 하셔가지고 하시고 하면서 이제 뭐라 그러죠 차선 도시가 있잖아요. 네네. 차선 도시가 정말 뭐라 그러죠 유도 차선 예. 유도 차선 정말 그건 잘 돼 있거든요 시스템이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경사진대 특히 야간에 외곽 지역이라든지 유도 차선을 많이 반영해서 운전자들이 정말 편리하도록 그 뭐 특히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유도 차선이 없다 보니까 밤에 또 경사진대 잘 안 보여요.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데 유도 차선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백윤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예산안 1194쪽에 보면은 그 옥동 농소 일동간 사후 환경 영향 조사에 시비로 3억 원 편성하셨는데 설명을 해주시고 또 윤리 3동간 도로 개설 공사에 사후 평가 용역과 관련돼서 5억 편성하셨습니다. 5천만 원 편성되겠습니다. 예, 5천만 원 네,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요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 사후 환경 영향 조사하는 것도 있고 사후 평가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환경 영향 평가법에 의해서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도를 이해도처럼 도도를 준공한 후에 3년 동안 그 도도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환경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3년 동안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거는 의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그 사후 평가입니다. 윤리 3동간 사후 평가는 준공 후에 한 5년 이내 준공 후 5년 이내에 한 번 정도 사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당초에 계획된 어떤 공사비라든지 당초 공사 기간하고 예산 공사비하고 공사 기간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획된 대로 됐느냐 이런 걸 이제 사후 평가를 한 번 정도 하도록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하도록 의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윤리 3동은 2020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년 이내에 한번 해야 되고 사후 환경 영향 옥동 농소는 이번에 준공을 했는데 앞으로 3년 동안
그 도로 개설로 인한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저희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사후 환경 영향 조사는 이제 기존에 한 환경 영향 평가와도 비교 분석을 통해서 네. 개선점이 있는가 없는가 또 비교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네. 그러면 이건 윤리삼동관도 사후 환경 영향 조사는 했습니까? 예, 사후 환경영향 마쳤습니다. 이거는요. 예? 사후 환경영향을 마쳤고 예, 그 마치고 다음 단계는 사후 다음 평가. 단계가 예, 사후 평가입니다. 예. 평가 영향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예산 성격을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194쪽에 보면은 아닙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는데 1198쪽입니다. 그 가로등 설치와 관련돼서 신규 가로등 설치 9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 해마다 이제 신규 가로등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로등 구간이 없는 가로등이 없는 구간을 저희들 이제 그 구군에 요청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 이제 이건 북구 쪽이 되겠습니다. 국도 31호선에서 예. 보면 연항 교차도에서 무동교까지 예. 무동터는 이제 무동교까지 지금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둡다. 이래서 저희들 이번에 민원이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구간을 저희들 한 5.6k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을 저희들 설치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산 투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가로등 교체와 관련된 20억, 요거는 LED로 전체로 교체하는 공사입니까? 예, 이 노가로등은 이제 구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고, 예, 그래서 예.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구군에다 내다 주면 재정해 준다. 예, 그렇게 저희들 해서. 뭐 없는 데는 교체는 교체대로 하고 LED 가로등은 LED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포장관리 시스템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 광역시도 정비와 관련돼서 포장 보도 배수로와 관련된 예산이 올해도 100억 한 100억이죠? 예, 100억입니다. 100억입니다. 104억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4억 정도, 6,2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해마다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런 예산들이 기존의 어떤 우리 그 아스팔트의 어떤 재질의 변화나 공법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예산들은 좀 더 절감해 가는 어떤 그런 수순을 밟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부장님께 말씀드렸고 새로운 어떤 공법에 대해서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예산들은 이 삭감되는 거에 줄여져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예산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노력들을 건설본부에서는 좀 많이 좀 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탁의 말씀인데요. 이 예산들의 잔여 금액이 좀 남으면 조합의 부도로 인해서 기부 체납되지 않는 광역시도 같은 경우 안전과 관련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런 곳들도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런 것들도 좀 보장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백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유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뭐 그 예산하고는 뭐 상관없는 네, 이야기입니다. 네, 네. 혹시 그 아산로 중간에 현대 그 자동차 쪽 담벼락을 허물고 지금 그 상당히 그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제가 그 다닐 때는 보니까 이제 뭐 확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바뀌었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 이제 도로 점령 관계하고는 북구청하고 협의가 됐고요. 그게 공장 확장 뭐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저 아산로 그 명천교 그 지나서 예. 그쪽에 그 구간인데요. 저희들도 뭐 그 옷에 공장 그 유치 관계도 있고 해서 크게 문제 안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했고 그 점령 허가 관계는 또 이제 군에서 하는데도
그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해 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좀 편의가 없다 하면은 해줘야 안 되나 그거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이걸 여쭤보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그 상근위에서 그 이 위원장님하고 그 현대자동차를 다녀왔거든요. 예. 전기 자동차가 이제 그쪽으로 맞습니다. 예. 생기고 또 이제 거기에 지금 확장 그 공사가 예. 현대 그 전기차 그 정문을 그쪽으로 혹시 내려고 하는 건지 이제 이게 그 궁금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거기 이제 정문을 그쪽으로 낸다면 신호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새로운 문제점이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전에 도면을 봤는데 정문을 글로 내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그쪽은 이제 차량이 진출입하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정도지. 정문은 있는 기존에 그쪽으로. 북쪽으로 예. 낼 것이다. 예. 이제 그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제 남쪽 그 방향으로 지금 그 확장하는 구간으로 만약에 정문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신호등도 또 새로 설치해야 되고 좌회전 차선하고 하면은 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제 이런 염려에서 그 여쭤봤는데 정문이 이제 그 북쪽으로 생긴다면 큰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도 또 그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한번 파악해가지고 그 사항을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서 공사량 차량 진입 도로 우선 고려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예, 공사 진입 차량, 공장 생산 차이라 좀 문제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쪽으로 왔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이제 지난번에 행감대도 본인 질의했는데 지금 고관계 오토밸리 도로와 이해로 도로 지금 이해로 도로가 완공 다 되면서 이해로 도로가 차량이 엄청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해로 도로와 오토밸리 도로와 모든 게 70km, 60km가 있는데 80km 구간이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경찰청하고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달천 접속도로 달천 IC에서 성안 구간이 80km 유일하게 80km입니다. 그분이 애초에 할 때에 방음벽을 많이 설치했는데 추가적으로 차량이 증명되면은 추가 설치 주민들이 하기로 했는데 그 차가 방음벽 추가 설치는 또 하더라도 속도가 지금 80km인데 그 부분은 전번에 한번 협의했는지 경찰청하고 아직 못했었는지 아직 못했으면 예,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발행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간다면 일관성 있게 전부 70km 가야 그렇게 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은 하여튼 그렇게 정리 빠른 시일에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는 의미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금일 개수정을 거쳐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퇴실과 개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성문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개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개수 조정을 협의를 위해 정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에 대하여 정해시 논의한 바와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원하는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었습니까? 아니, 추경이니까 원하는 대로. 예, 원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번호 제71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 심사건에 대하여 정해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번호 제72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 운영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에 대하여 정해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하는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예산심의와 안건에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2차 정례 기간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